카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뭐 단순히 물장사 뭐 아니면 뭐 좀 그냥 인테리어 좋고 분위기 좋으면 잘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오늘 또 뭐가 문제야? 오늘은 이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조금 이제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네. 왜 말을 하다가 말을 못하니? 왜 자기의 의사표현을 못해? 자, 보자. 일단은 카페 창업이 요즘 좀 많이 이제 생기잖아, 그렇지? 카페 네. 창업들도 많이 문의를 하고. 근데 네. 이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카페를 접근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좀 있어, 사실. 그러니까 카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뭐 단순히 물장사 뭐 아니면 뭐 좀 그냥 인테리어 좋고 분위기 좋으면 잘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그래서 망하는 곳들도 많아서 어. 카페 창업은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지 일단 위치, 부동산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카페라고 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좀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음식은 조금 떨어진 데에서 약간 맛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식주에 좀 포함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끄고 또 가서 먹어보고 한단 말이야, 시간이 될 때마다. 근데 커피가 맛있어서 찾아가는 조건은 커피를 좋아하고 정말 매니아층, 한마디로 좀 이제 커피를 즐겨 먹고 막 산지들도 조금씩 알고 계신 분들 한해서만인 거지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커피 맛집이라고 가진 않는다. 보통 자기 바운더리 생활권 내에서만 이제 그 카페를 방문을 하고 그 중에서 맛있는 데 가고 합리적인 데를 가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봤었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유동인구가 있는데 차리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뭘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배수 급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보고 좀 조건 자체가 뭐 1층인지 2층인지도 좀 중요하겠지. 근데 많이들 막 이렇게 좀 위에다 카페를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1층이 아니고 뭔가 1층을 이상해. 근데 잘 생각을 해봐봐. 한 3층 카페를 자주 가본 적이 기억이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근데 왜 본인은 그렇게 차리려고 할까? 그렇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야. 내가 과연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활권에서 그 3층에 있는 카페를 얼마나 자주 가봤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데는 있어. 뭐 한 5층 되는데 홀이 한 60이고 테라스가 20평이 돼요. 그런 5층짜리 건물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면은 좀 약간의 승산이 있기는 하지만 데일리로 가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다라는 점. 그냥 좀 약간 뭐랄까 그 지역의 명소 같은 느낌이 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다라는 거지. 물론 특이 케이스로 2층 정도 카페인데 독립계단 1층이 있어. 그 카페만 올라갈 수 있는 독립계단 1층에 뭐 출입구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2층도 승산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부동산은 그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 인테리어 컨셉도 중요하게 요즘 여기는데 그치. 인테리어 컨셉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 컨셉적인 부분이랑 이제 카페 회전력적인 측면, 이거를 같이 잘 살려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 일단은 인테리어를 뭐 내가 뭐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하기보다는 정확한 이제 컨셉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얼마나 접근성이 있느냐. 사실 우리가 카페이긴 하지만 커피 한 잔을 팔면서 그 커피 한 잔에 대한 공간도 같이 판매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 공간을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뭐 그러면은 뭐 상권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뭐 비싼 가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싼 인테리어, 멋진 인테리어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 좀 차후야. 인테리어의 핵심은 그 카페 생활권에서 얼마만큼 나의 루틴, 이 하루의 생활 루틴에 잘 적합한 매장이 되느냐거든.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 막 궁전 고딩양채 스타일로 카페를 만들었어. 들어가기가 되게 편안할까?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워. 그렇지. 거기서 뭔가 노트북을 한다든지 약간 뭐 등받이를 좀 기대서 입는다든지 뭔가 그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갔었을 때는 편안한 느낌을 주기가 좀 솔직히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너무 하드한 스타일의 인테리어보다는 약간 편안하고
우드라든지 아니면 스톤을 사용을 해서 좀 자연 친환경적인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나 아니면 뭐 모던하게 가거나 그런 스타일의 컨셉들이 훨씬 더 카페는 또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컨셉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상권의 뭐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바뀌겠지. 자기가 구해놓은 부동산에 따라서.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바 인테리어야. 이해돼? 바 인테리어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거냐면은 되게 중요해. 사람을 한 명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야. 이해돼? 사람 자체가 바 동선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았다가 머신도 뽑았다가 옆에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나가서 픽업이 딱 이루어지는 좋은 뭐 동선들도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정말 심각한데 막 그라인더 여기 있고 막 머신 뒤에 있고 어떤 데는 그라인더 머신 뒤에 있다가 앞에 온수기 있고 막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동선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매장에서 할 수 있는 맥스치를 봤었을 때 하루에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잔이다.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제 한 10잔에서 20잔 정도는 못 팔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 한 명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음식 장사든 카페 같은 경우들도 인건비를 줄여나가기가 굉장히 매출액에 도움이 많이 돼. 매출액에 도움이 많이 되다 보면 순이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겠지. 매출액은 별개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분들이 그런 초기 설정의 바 동선에 의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걸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아무 원하는 가구 놓으면 돼? 안 되죠. 왜 안 될까? 회전요? 그렇지. 잘 생각을 해봐봐. 프랜차이즈점 좀 이제 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점들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인테리어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인 면들이 점점 요즘화 될 뿐인 거지 사실 바 동선이라든지 홀에 대한 시스템이 비슷해.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게 항상 바쁜 매장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그 매장들은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우리 매장은 그 정도로 안 바쁠 거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라고 하면 뭐하러 차렸어? 안 바쁠 거고 안 잘 될 거면은. 그치? 당연히 내가 준비가 바빠야 되고 이 매장이 잘 굴러간다는 조건 속에서 항상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 건데. 그치?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파나 편안한 의자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손님이 먼저 앉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외곽으로 좀 두르는 거야. 외부에서 보이는 창가 쪽에서 좀 두르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할 수 있는 그런 바 테이블 같은 경우들도 좀 외곽으로 돌리는 거지. 사실상 거기 오는 사람들이 몇 시간을 있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그냥 그 매장의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뭔가 타 지역에서 무언가 새로운 카페를 만났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뜨내기 손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왔다가 이제 한번 지역이 다르니까 갑자기 뭐 커피 먹으러 30km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 뜨내기 손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왔었을 때 뭐가 중요해? 음식점을 고른다고 해도 음식점만 봐도 여기 차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사람들 좀 앉아있네? 커피맛 괜찮은가 보다. 밖에서 봤는데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아. 그럼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가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커피 맛도 좋아지면은 그 상권 자체 내에서의 이제 맛집이 돼가는 거지. 이해되지? 그 정도로 인테리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래서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공족들이 되게 핫한데, 카공족, 네. 카페에서 공부하는 네, 사람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장님들이 되게 굉장히 싫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공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매장을 이용을 해주는 사람인데, 어쨌든 매장 이용해서 몇 시간 앉아있고 노트북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카페가 좋다라는지 아니면 자기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그런 분들이 프랜차이즈점을 가는 이유들이 뭐야? 거기 가면 뭐라 안 해. 근데 개인 매장들 가면 꼭 뭐라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친구를 만날 때나 그 지역에서 아니면 다른 지인들을 만날 때 그 카페를 안 갈 확률들도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8시간이 있든 12시간이 있든 한 잔 시켰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게 더 좋아요.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 짧은 단시간에 손익 계산을 하지 말고 일단 중요한 거는 좀 멀리 봐라.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안 내쫓는 게 좋다라는 거지. 또 다들 이제 카페 창업하면서 머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으신데 비싼 머신을 유독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싼 머신이 좋은 건지. 일단은 비싼 머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면은 우리 동네는 뭐 카페가 많아서 좋은 머신을 써야 돼요. 우리는 뭐 카페가 뭐 커피 손님들이 머신을 알아봐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근데 나는 그걸 듣고 어이가 없었어.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야. 그지? 본인이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고 본인이 그냥 주변 상권의 카페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어떤 머신을 쓰고 있네라는 거지. 어떤 일반인 미친놈이 그거를 카페에 가갖고 머신이 비싼지 안 비싼지를 따져가면서 커피를 먹나? 잘 생각을 해봐봐. 그랬었으면은 다 무슨 뭐 라마르조코, 키스반드 웨스턴 아니면 신에소, 슬레이어 이런 머신 있는 데만 가야지. 아니면 뭐 지금 대회하고 있는 뭐 스톰이라든지. 말이 돼? 아니요.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본인 김치찌개 먹으러 갈 때 뚝배기 따져가면서 먹어요? 아니요. 해성독인지 막 이런 건지 아닌지 여기 해성독이 안 쓰는 거 안 먹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커피 기타 장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내가 보기엔 바리스타의 그냥 자기에 대한 취향인 거야. 근데 사업적인 측면으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냥 엔트리급 모델 사도 돼요. 4,500만 원 선에서. 왜? 사실 좀만 더 들여다보면 내부는 거의 다 비슷해. 그러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힐 익스체인저에서 올라가야 듀얼 보일러가 되는 거고 그럼 물의 온도 안정성이 좀 더 좋다라는 거지 커피 한 잔이 맛있어지는 건 절대 아니야. 멀티 보일러로 가면 더 물의 온도 안정성이 있는 거지 거기서 또 커피 맛이 특화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되지? 근데 그 특화가 되지 않고 그냥 안정성만 좀 좋아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듀얼 보일러, 멀티 보일러로 올라갈수록 거의 2,300씩 비싸진단 말이야.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뭔가 커피 맛들을 좌지우지하고 하려면은 뭐 그룹 헤드가 뭐 261 헤드라든지 아니면 뭐 특이한 시스템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추출 중에 압력을 바꿀 수 있는 가변함 에스프레소 머신을 쓴다든지 그랬을 경우인 거지. 근데 그럼 그 가변함 에스프레소 머신을 썼었을 때 정말 한 20%의 좋은 맛들을 더 이끌어낼 수는 있어. 추출 도중에 그 원두에 맞춰서 압력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세팅을 할 때. 근데 그거를 손님이 알아차려줄까? 모릅니다. 그냥 엔트리급 머신에서 세팅 잘해서 좋은 원두로 잘 추출만 해줘도 충분히 맛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뭐 컨셉 따라 틀리겠지. 커피 회사에서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안테나 샵의 카페야. 그러면 좀 머신도 웅장하고 좀 좋은 걸 놓을 필요는 있겠지. 왜? 그 회사를 좀 대표하는 장소인 거니까. 근데 카페 차리시는 분이 커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 없겠죠. 내가 만약에 지금 블랙그라운드를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카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나도 그렇게 비싼 머신 안 넣을 것 같아요. 왜? 머신 막 2,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쓰면은 그 손익분기점 언제 찾아요? 커피 2,3천 원씩 막 팔아가지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네. 또 이제 카페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직원 뽑는 게 걱정이라서 직원 뽑는 기준 좀 전해주셨으면. 그거는 사장님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당연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는 직원 문제. 직원들끼리 다투거나 아니면 직원과 대표자와 싸움이 난다든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해돼요? 여태까지 카페 일하면서 안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커피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